코드를 고치고 나면 어떻게 서버에 올리나요? 지금까지는 서버에 접속해서 파일을 하나씩 옮기는 분이 많습니다. FTP로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SCP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직접 재시작합니다. 이런 수동 배포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파일이 최신인지 헷갈립니다. 내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서버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롤백입니다. 새 버전의 버그가 있으면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파일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배포가 두려운 날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기트 푸시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푸시하는 순간 서버가 알아서 최신 버전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푸시 투 디플로이입니다. 배포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식은 FTP나 SCP로 파일을 직접 복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실수가 잦고 롤백이 어렵습니다. 어떤 파일을 올리고 어떤 파일을 빼야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팀원이 동시에 작업하면 누가 최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젠킨스나 깃허브 액션 같은 킥시드 파이프라인입니다. 강력하지만 설정이 복잡하고 외부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OS 하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과할 수 있습니다. 매월 결제가 필요하거나 외부 서버를 거쳐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할 푸시 투 디플로이입니다. 서버 안에 기트 저장소를 두고 푸시 한 번으로 배포합니다. CI/CD의 핵심인 자동 배포는 누리되 복잡함은 피합니다. 서버 한 대짜리 소규모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합니다. 설정도 파일 몇 개로 끝나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먼저 서버에 베어 저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베어 저장소는 일반 기트 저장소와 다릅니다. 일반 저장소는 작업 파일을 직접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는 코드를 직접 편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 디렉터리가 없는 베어 저장소를 씁니다. 서버에 리포 폴더를 만듭니다. 보통 /바/리포 아래에 둡니다. 그 안에 git init 베어 명령으로 저장소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site.git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저장소는 생김새가 폴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git 내부 데이터만 들어 있습니다. 작업 파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서버 배포용으로 딱 맞는 형태입니다. 일반 저장소로 푸시하면 충돌 에러가 납니다. 서버가 작업 중인 파일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반면 베어 저장소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포 수신용으로는 항상 베어를 씁니다. 이제 핵심인 포스트리시브 훅을 겁니다. 훅은 기트에서 특정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실행되는 스크립트입니다. 포스트리시브는 푸시를 받고 난 뒤에 실행됩니다. 여기에 배포 동작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훅 파일은 site.git 안에 혹스 폴더에 만듭니다. 포스트리시브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듭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git checkout F 옵션으로 원하는 브랜치를 작업 디렉터리에 펼칩니다. 이때 워크트리 옵션으로 실제 서비스가 돌아가는 폴더를 지정합니다. git dir 옵션으로 저장소 위치도 함께 지정합니다. 그리고 시스템틀 리스타트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푸시만 오면 서버가 알아서 코드를 바꾸고 재시작합니다. 훅 파일에는 실행 권한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크마드 플러스 X를 빼먹으면 훅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훅이 안 돌면 가장 먼저 이 권한을 의심합니다. 디버깅할 때는 훅 첫 줄에 에코 문을 넣어 로그를 찍어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로컬에서 서버 저장소를 연결합니다. git remote add 명령으로 서버 저장소를 리모트로 등록합니다. 이름은 보통 프로덕션으로 붙입니다. 주소는 SSH 프로토콜을 씁니다. 예를 들어 s-deploy server/var/repo/site.git입니다. 한번 등록해두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고치고 커밋합니다. 그리고 git push production mine을 입력합니다. 서버가 푸시를 받으면 포스트리시브 훅이 즉시 실행됩니다. 몇 초 안에 서버 코드가 최신 버전으로 바뀝니다. 터미널에 훅의 출력이 그대로 보입니다. 체크아웃 결과와 재시작 로그가 나옵니다. 배포가 끝났는지 확인하려고 서버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동 배포를 쓸 때 브랜치를 잘 나눠야 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스테이징과 마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인 브랜치는 실서비스에 배포되는 안정 버전입니다. 스테이징은 테스트 전용 브랜치입니다. 새 기능은 스테이징에서 먼저 검증합니다. 훅에서는 들어온 브랜치를 보고 동작을 다르게 합니다. 마인이면 실서비스 폴더에 배포합니다. 스테이징이면 테스트 폴더에만 배포합니다. 이렇게 분기 처리를 하면 스테이징에서 충분히 테스트하고 마인에 합치는 순간 실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실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브랜치 보호 설정도 함께 합시다. 마인 브랜치는 직접 푸시하지 못하게 막고 풀 리퀘스트로만 합치게 합니다. 이러면 실수로 미완성 코드가 실서비스에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푸시 투 디플로이의 가장 큰 장점은 롤백입니다. 배포 후 갑자기 서비스가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에는 백업 파일을 찾아 다시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git 히스토리가 있으면 한 줄로 돌아갑니다. git 리버트로 문제의 커밋을 되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푸시 프로덕션 마인을 합니다. 서버가 알아서 이전 상태로 배포합니다. 몇 초 만에 정상 버전으로 복구됩니다. 배포 로그도 남겨두면 좋습니다. 훅 안에서 날짜와 커밋 해시를 로그 파일에 적게 합시다. 나중에 언제 무엇을 배포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장애 원인을 찾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력이 쌓이면 배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푸시 투 디플로이를 쓸 때 보안도 챙겨야 합니다. 배포 전용 스셋키를 따로 만듭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키와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키가 유출되더라도 배포 경로만 막으면 그만입니다. 서버에는 배포 권한만 가진 계정을 만듭니다. 이 계정은 저장소 폴더와 서비스 폴더에만 접근합니다. 다른 시스템 영역은 건드릴 수 없게 합니다. 루트로 배포하면 실수 한 번에 서버 전체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전용 계정을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git 저장소에 비밀키나 비밀번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env 파일은 반드시 git이니어리로 제외합니다. 대신 서버에 직접 비밀 파일을 두고 훅에서 복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는 공개해도 비밀은 유출되지 않습니다. 배포용 키에는 패스프레이즈를 걸어두면 더 안전합니다. 오늘 배운 푸시 투 디플로이로 배포가 한결 단순해졌습니다. 푸시 한 번이면 서버가 알아서 최신 버전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전 커밋으로 즉시 되돌립니다. 수동 복사의 불안함에서 해방됩니다. VPS가 아직 없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벌투어 서울 리전을 쓰면 한국 방문자에게 가장 빠릅니다. 벌투어 $100 크레딧으로 사실상 20개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푸시 투 디플로이 전체 설정은 블로그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설명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셀 스크립팅으로 뉴스 운영을 한 번에 자동화합니다. 시리즈 피날레 놓치지 마세요.